보통 풋사라도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이전 모델보다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나온 나이키, 아디다스 신제품들을 유명한 축구용품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이전 세대인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비싼 돈 주고 신제품을 사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신제품 대신 왜 이전 모델을 강력 추천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참고해주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즈노 알파3 엘리트 AS의 근황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미즈노 매장에도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알파3 축구와 에이지 제품들은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가 신고 있는 풋사라 버전인 알파3 엘리트 AS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품이 있어야 직접 신어보고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매장에서 실착해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파3를 약 6-7개월 정도 사용해본 현재 상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뒤꿈치를 잡아주는 힐컵 안쪽에 스웨이드 소재와 쿠션 볼륨이 처음보다 많이 꺼진 상태인데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운동할 때 뒤꿈치 쪽에서 계속 미세한 마찰이 생기는지 최근에는 경기가 끝난 뒤 사진처럼 물집이 심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알파3를 몇 번 신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같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오래 착용한 제 신발에서 조금씩 늘어나며 나타난 개인적인 증상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인솔을 교체하거나 뒤꿈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해결 방법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브랜드 나이키 신제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머큐리얼 베이퍼 17 프로 TF를 직접 실착해보고 지금도 주력으로 신고 있는 베이퍼 16 프로 TF와 비교해봤는데요. 이미 16을 주력으로 아주 잘 신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17로 갈아탈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요새 월드컵 시기에 나왔던 신제품 축구화나 풋사라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베이퍼 17은 신소재나 혁신적인 기술을 넣어서 가볍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부품과 재료를 최대한 덜어내서 가볍게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신발을 가볍게 만들면서 핏감을 유지하려다 보니 어퍼는 16과 같은 소재임에도 오히려 빡빡하게 발을 죄어오는 느낌이었고요. 바닥은 이번 17로 오면서 기존 16의 에어줌 대신 리액트 폼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신었을 때 쿠션감 차이는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눌러봤을 때 스펀지처럼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발바닥 전체의 강성이 너무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축구화가 아닌 풋사라들은 반발력 자체가 약하지만 이건 바닥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이러다 경기 뛰고 나면 족저근막염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2-3년마다 나오는 신상이기에 기대가 커서였는지 풋살화로서의 본연의 기능이나 반발력은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디다스의 끝없는 버전처럼 나이키도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오히려 숫자로만 17로 바뀌었을 뿐 베이퍼 16을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교체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제품을 정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성능이 이미 검증됐고 가격도 많이 좋아진 베이퍼 16 프로 TF를 훨씬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도 베이퍼 16 프로 TF를 주력으로 계속 신고 있고 지금 구매하기에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아디다스입니다. 사실 저는 아디다스 축구화는 정말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풋사라만큼은 제 발과 잘 맞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도 F50 프로 TF를 여러 번 신어봤지만 중족부를 잡아주는 밴드 압박이 너무 강해서 발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선뜻 구매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울렛 영상을 촬영하면서 신어봤던 검은색 F50 프로 TF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품 편차인지 복불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느꼈던 그 지독한 밴드 압박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어도 속으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어 워낙 평가가 좋은 F50 하이퍼패스트 프로 TF도 기대를 잔뜩 안고 직접 신어봤습니다. 막상 신어보니 착화감 자체는 아울렛에서 신었던 F50 프로 TF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족부 밴드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발이 저릴 정도의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발의 요소를 정말 많이 덜어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퍼도 굉장히 얇고 바닥도 얇고
있고 전체적인 무게 자체가 상당히 가벼웠거든요. 처음 딱 신었을 때는 확실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이거 오래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최근 하이퍼패스트 시리즈에서 내구성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흔히 뽑기 운이다, 복불복이다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얇은 소재의 분리형 아웃솔 구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방향 전환이 잦은 풋살 경기 특성상 특히나 저처럼 몸무게가 좀 나가는 체형이나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풋사라가 오래 버티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체형과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체중이 가볍거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스리스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모델인데 매장 어딜 가도 TFR을 신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축구와 레이스리스 265 사이즈를 신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처럼 발등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주는 편리함은 엄청나지만 일반 끈 있는 모델과 착용감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만약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온라인으로 덜컥 주문하시기보다는 꼭 매장에서 한번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본인 족형이나 스타일에만 찰떡같이 맞는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레이스리스를 찾는지 그 매력은 무조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신제품들을 직접 신어보고 비교해봤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기존에 추천하던 모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스피드형 풋사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전히 호불호나 구매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미즈노 알파3 엘리트 AS와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발 모양이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 참고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직접 신어보고 느낀 솔직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